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7월 1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이, 알트코인 시장이 꿈틀꿈틀을 넘어서 아가미가 펄럭펄럭 거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은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올해 2025년도 일관되게 목이 터져라 알트코인의 폭발과 코인 시장의 상승을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제 버블장이 오고 있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찔끔 올라서 찔끔 먹고 빠지겠습니까? 아니면 지대로 먹겠습니까? 자, 찡얼찡얼 대는 사람들 댓글 보니까 사라졌더라고. 그러면 좀 먹고 빠지길 바래요. 지금 아직 개인들이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죠. 리플과 스텔라, 형과 동생, 거기에 막내 XDC, 이더리움과 헤드라와 도지와 알트코인들이 상승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코인 시장으로 온기가 뻗어나가겠죠. 여기에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현물 ETF 스테이킹의 도입과 알트코인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여기에 페드의 금리 인하가 오고 있다는 거. 누가 뭐래도 동문, 서문, 북문, 남문 그 4대 문을 열어 제끼고 있습니다. 불장 본격 시작할까? 미국 의회 이번 주 가상자산 관련법 대거 처리 예정이다. 이번 주에. 여기에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준법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 이게 CBDC 금지법. 이거는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도 통과돼가지고 CBDC 금지되었네. 리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CBDC 금지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통과되고 하더라도 다시 수정돼서 결국 CBDC는 발휘될 수밖에 없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프라를 깔아왔었죠.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 CBDC 관련해서 특허를 이미 수십 건을 출하했다는 거. 몇 년 동안 테스트가 진행돼 왔다는 거. 누구를 보고?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들을 보고 해왔던 것입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분을 깔고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고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장할 수 있는 통화정책,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걸 하나로 이끄는 분산 원장 24시간 실시간 시스템, 거액 결제용 CBDC를 운반하는 건 XRP, 브릿지와 송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주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통과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유동성 5천조가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프로시어스 XRP 선물 ETF 7월 18일에 출시 예정이다. 이미 7월 10일이었던가요? 프로시어스 XRP 선물 ETF가 티커가 DTCC 미국 예탁결제원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선물 ETF가 직접 7월 18일에 출시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레버리지 XRP ETF입니다. 즉 XRP 파생 상품에 대한 ETF입니다. 파생에서 움직임이 확장하면서 결국 시장 파이가 큰다. 지금 그래서 결국 현물이 연결되게 되면서 현물이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현물과 선물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XRP 현물 ETF가 오고 있음을 직감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요. 자, 올 한 해 상반기에만 ETF 신청량이 30개가 넘습니다. 알트코인 ETF 신청 급증 속에서 크립토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자, 얼마 전이었죠? 72개 플러스 알파가 ETF가 SEC에 신청되어 있죠. 여기에 상반기 30개가 넘는 ETF가 SEC에 신청되어 있다.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알트코인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쏜다. 그러면 시장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XRP가 가장 많이 운용사 중에서 신청이 되어 있다는 것.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카나리, 21세스, 위즈덤트리, 코인시어스, 프랭클린 템플턴. 가장 많은 라이트코인, 솔라나, XRP, 도지, 까르다노, 폴카닷, 헤다라, 아발란체, 수이, 트론. 이 중에 XRP가 가장 많이 신청되어 있다는 것. 현재 시장을 스텔라와 함께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솔라나도 많은 자산 운용사가 신청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와 함께 이걸 한번 봐볼까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인데요. 블랙락,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아크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프랭클린 템플턴, 발리키리, 바네크, 위즈덤트리, 그레이스케일. 얘네가 사실상 달러의 주인장과 세력이 맞닿아 있습니다. 얘네가 SEC에 ETF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SEC가 얘네와 협의 이후에 결국 승인을 내준다는 거죠. 얘네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이동해 나가기 위해서. 이걸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뭔 말이다? SEC가 승인을 내주긴 하지만
월가의 주인장들, 달러의 주인장들이 밀어내면 결국 SEC는 시간차를 두고 승인을 내주면서 얘네에게 문호를 대폭 열어주는 겁니다. 그동안 락을 잠갔었죠. 코인 시장에 대한 문을 대폭 열어준다. 그중 알트코인의 시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막대한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2개 플러스 알파에 상반기에만 30개가 넘게 신청이 되었고요. 그중 XRP가 가장 많은 운용사가 신청되고 있다. 이제 XRP ETF 그 다음에 6달러까지.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일 뿐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 투자자들이 XRP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XRP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XRP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XRP를 보유하냐가 그 투자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XRP가 있다면 좋겠죠. 전 세계 XRP의 고래 비중입니다. 고작 5%가 10,000개가 안 돼요. 8,720개. 4%가 11,000개. 3%가 16,000개. 2%가 25,000개. 1%가 5만 개. 0.5%가 10만 개입니다.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XRP를 보유하느냐가 1만 개가 전 세계 4%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게 된다면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최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1XRP 100만 원. 아마존이 20년간 2,000배가 갔습니다. 넷플릭스가 20년간 2,000배. 코인 시장에서 10년간 1,000배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숫자로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리플과 스텔라가 국경화 결제에서 스위프트와 경쟁할 준비를 완료했다. 2027년까지 250조 달러로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250조 달러는요. 원화 기준으로 약 34경 원이에요. 지금의 XRP의 값어치에서 XRP 값어치 233조 원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가치에서 공이 3개가 더 붙여야 됩니다. 1,000배가 더 붙어야 결국 스위프트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여기에 새로운 통화 시스템까지 구축하게 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XRP 5년 내 스위프트 거래량 14% 점유가 가능하다. 결국 큰 그림에서 완전히 대체하게 됐죠. 그렇게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결국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죠? 리플렛과 스위프트, 비자와 마스터카드, 세계 3대 여체컬처원 유로클리어, DTCC, 클리어스트림, 여기에 영국 중앙은행과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과 미국과 중국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 정부가 여기 함께 참여하고 있다. 왜 리플이 7월 14일 연준이 7월 14일 페드와이어 즉 연준의 ISO 20022가 공식적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페드와이어의 미국 중앙은행의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에서 2025년 7월 14일 ISO 20022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거와 맞물려서 리플이 연준의 마스터 계좌를 신청한다. 연준의 실시간 계좌와 직접 조인이 되고 연결된다. 금융망이 통폐합된다. 달러의 주인장이 직접 리플에 대한 시스템을 실시간 결제망을 하나로 연결한다. 그러니까 리플이 은행 라이선스를 직접 신청하고 있다. 게임 체인저가 될까? 가격 상승이 알트코인 시장에 점점 불어오고 있다. 스위프트 시장을 대체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승에 대한 버튼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합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국부가 상승하게 되겠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페드나우, 여기에 서비스 공급업체에 ACI 월드와이드, 테메노스, 피네스라, 볼란테, CGI, 얘가 리플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고요. 얘가 페드나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미 연준과 미국 재무부, IMF와 BIS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국제기구들과도 ISO 2002, 세계경제포럼, 월드와이드 컨소시엄, 얘와 함께 웹3의 표준을 직접 만들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거죠. FSB, 금융안정위원회입니다. 이게 BIS의 산하 조직이에요. 여기에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FSB, 금융안정위원회,
2024년 9월 5일에 우리에게 충분히 답을 주었어요. 친애하는 G20 지도자 여러분, 여기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이었습니다. G20은 국경과 결제를 결격할 긴급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송금 지불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 첫 번째 단계는 국경 간 결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2027년까지 그 목표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본질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2022년에 본질적으로 완료되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결제 시스템 상호 운용성 확장, 여기에 국경 간 데이터 및 메시지 표준, 거기에 조화된 예로서 ISO 2002 데이터 요구사항 및 개발, 빠른 시스템 연결하기 위해서 관할권에서 진행 중인 창업, 해당 은행 네트워크의 새로운 도구 배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게 ISO 2002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며, 이게 페드나우와 페더럴 리저브, 여기에 IS 2002가 7월 14일 바로 오늘 도입이 된다는 거. 이로 인해서 페드나우에도 직접 실시간 결제망, 이미 페드나우는 2023년 7월 달에 가동되었습니다. 여기 서비스 업체에 대표적인 기득권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리플의 은행 라이센스와 연준의 마스터 계좌와 함께 시장에, 본질적으로 코인 시장의 상승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물려지는 이슈들이다. 결코 따로 노는 이슈가 아닙니다. 이걸 읽기 위해선 시장의 맥을 짚어야 되겠죠. 제가 방송 때마다 강조하고 있죠. 시장의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하락하건 또는 하락해서 횡보하건 또는 폭락을 하건 흔들거리지 않는다.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관세 이슈 때 트럼프, 관세 이슈 때 시장이 붕괴했지만 결국 저는 일관되게 상승을 외쳐왔다. 심지어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승이 나올 때도 불안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결국 이번 버블장, 그 파급이 정말 클 겁니다. 이 시나리오 1, 경제 위기 전에 오는 거대한 상승과 탐욕의 시간, 이걸 완주해야 되겠죠. 실시간 계좌잔고, 정거점을 지난 정거점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만난 것은 기연이다.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구체적인 사항을, 핵심 사항을 매크로 유가금리 환율에 기반해서 코인 시장과 채권거래 시장과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과 여기에 연결되는 수급의 흐름과 전체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섹터의 흐름과 기득권 자금의 흐름과 시장에 보이지 않는 고래,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결국 맥을 짚어야 됩니다.